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이 동해 ECT에 대한 망상 1지구 사업자 지정 직권 취소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동해 ECT는 동자청에 대해 사업자 지정 취소는 무책임한 권한 행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아카데미 친구들이 제안했던 시정 정책 토론회를 원주시가 보완 취소한 것은 잘못됐다며 시정 권고를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원주시는 권익위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잘못된 판단이라고 일축했습니다. 2만 제곱미터 규모의 라벤더 꽃밭을 조성한 동해 무릉별 유천지가 오는 9일부터 라벤더 축제를 개최합니다. 시는 6월 한 달간 강원도민을 대상으로 입장료 등을 50% 할인합니다. 태백시가 3개의 권역을 대상으로 관광과 스포츠 분야 등에 1조 6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를 통해 태백 경제 재도약을 이루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이르게 찾아온 더위로 요즘 스트레스 받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무릉별 유천지에서 펼쳐지고 있는 라벤더 축제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날씨가 덥다고 무작정 실내에만 있기보다 활동적으로 야외에서 라벤더와 함께 시간을 보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건상 기자가 안내합니다. 보라색 물결이 바람을 타고 일렁입니다. 넓게 펼쳐져 있는 보라색 바다는 향기가 진한 라벤더. 이른 아침 이슬을 머금은 라벤더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차분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2만 제곱미터 규모의 라벤더 바다가 펼쳐진 곳은 동해 무릉별 유천지. 이른 아침부터 관광객들이 하나둘 모여 라벤더 향에 취해봅니다. 라벤더 축제장을 찾은 한 동해 시민은 라벤더 축제 홍보 대사를 자청하기도 합니다. 전국에 있는 23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 모든 보훈단체들을 다 동해로 유치해서 홍보대사 역할을 할 겁니다. 산수 좋고 또 특히 그 바람도 선선한 바람 불고 여기 양쪽에 산들이 너무나 경치 좋은 데다가 또 라벤더가 막 필요하고 막 확 피감서 있고 이러기 때문에 참으로 좋습니다. 넓게 펼쳐진 라벤더 정원과 함께 알록달록한 꽃밭까지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끄는 곳은 한두 곳이 아닙니다. 라벤더를 감상하다 지쳤다 싶을 때는 바로 이곳 돌수로에서 시원한 물에 발을 담그고 잠시 쉬는 것도 좋습니다. 라벤더는 아름다운 보라색과 특유의 향으로 스트레스를 완화해주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라벤더 바다에 빠져보면 일상의 스트레스도 한 방에 날릴 수 있습니다. 보랏빛 향기 가득한 무릉별 유천지에서 모든 세대가 함께 라벤더 축제에 참여하여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고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힐링과 여유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1968년 석회석 채광을 하던 무릉별 유천지는 40년간의 채광을 마치고 2개의 에메랄드빛 호수가 펼쳐진 관광지로 변신했습니다. 특히 하늘을 나는 스카이 글라이더와 오프로드 루지는 빠질 수 없는 체험거리입니다. 동해시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기념해 6월 한 달간 강원도민들에게 입장료와 체험시설료를 50% 할인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의 동해 ECT 망상 1지구 시행자 지정 직권 취소 움직임과 관련해 동해 ECT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동해 ECT는 망상 1지구 사업과 관련해 7월 20일쯤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사업 진행 방향을 내놓겠다고 밝혔는데요. 또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의 사업자 지정 취소는 자유지만 무책임한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은 현재 동해 ECT가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직권 취소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원주 아카데미 극장 철거 찬반 논란이 이번에는 시정 토론과 관련해 쟁점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아카데미 친구들이 제안했던 시정정책 토론에 대해 원주시가 주민등록번호와 등록 기준지까지 받아오라고 한 것에 대해 보완 요청 취소 시정 권고를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원주시는 국민권익위가 이번 판결의 가장 중요한 쟁점인 주민등록번호 필요 유무에 대한 판단을 잘못 내린 것이라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됐습니다. 한국이 안보리에 재진입한 것은 지난 2013년에서 2014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비상임 이사국이 됨에 따라 한국은 안보리의 한반도 현안 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안보리에서 미국과 일본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와도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높아졌는데요. 한국은 미국과 중국 간 대립 속에 대중 수출 감소세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20년 가까이 중국은 한국의 수출 시장 1위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에서 5월 사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액은 497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7.3%나 감소했습니다. 동북아 국제정서에서 갈등과 대립이 심해지면서 무역 비중이 높은 한국이 경제적으로 악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보리에 들어간다고 해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갑자기 입장을 바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중무역 적자를 다시 흑자로 바꿀 수 있도록 경제적 협력의 폭을 넓혀나갈 수 있는 방안은 고민해야 합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태백시가 제도약을 목표로 구체적인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태백시를 3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총 1조 6천억여 원의 투자를 통해 지역 특화 산업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네, 오늘 이슈앤피플 시간에는 태백시청 기획감사실에 이문영 기획팀장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먼저 태백시의 미래 발전 개발 사업이 발표됐는데 이번 사업의 주요 목표와 계획을 좀 알려주실까요? 민선 8기 태백의 키워드는 제도약입니다. 올해 관광의 제도약을 시작으로 2024년 스포츠의 제도약, 2025년 경제의 제도약으로 이어지면서 2026년부터는 인구가 서서히 회복되는 전환점을 통해 태백의 제도약을 이루고자 함이 민선 8기의 주요 핵심 목표입니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고 있는 지역발전 사업이 총 60개 사업에 1조 5,908억 원의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시를 3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지역에 맞는 특화 산업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각 권역별로 특성과 함께 어떤 사업들이 준비되고 있는지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지역적 특성에 따라 3개의 권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우선 태백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항지, 삼수, 상장 지역을 묶은 도심 권역의 중점 추진 사업으로는 오투 리조트, 절골 가족 여가 시설, 꿈벌 사슴 목장, 몽토랑 목장, 추전역, 내봉산 등의 지역의 관광지를 경유하는 트레킹 코스 개발이 계획되어 있으며 순직 산업전사 성역화 공원에서 항지 자유시장, 항지 연못, 시티타워 브릿지, 항부자 며느리 공원을 연계하는 야간 테마거리 조성을 통해 체류형 관광의 활성화를 중점 추진하는 등 총 24개 사업에 6,154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권이 유사한 문곡과 장성을 묶은 문곡소도 장성권역은 스포츠 산업 구축과 장성광업소 폐광 대비 대체산업 발굴을 중심으로 총 26개 사업에 6,792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 지역의 중점 추진 사업으로는 다목적 에어돔 구장 등 7개의 체육시설을 구축하여 사계절 내내 체육대회 개최로 스포츠 인구 유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장성광업소 부지를 활용한 국가주도의 산업단지 조성 및 광해복구 사업의 조기 추진 등으로 폐광을 대체하는 산업의 구축을 통해 장성권의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자 합니다. 또 태백의 동쪽에 해당하는 동태백로 일대를 중심으로 우리 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동태백권역은 고토실 핵심 광물 산학연 혁신 기술단지 조성과 티타늄 광산 개발, 산림목재 클러스터 거점 지역 조성, 청정수소 규제 자유 특구 지정으로 인한 관련 산업의 유치 등 10개 사업에 2,962억 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네, 이번 미래발전 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권역별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면 태백은
그동안 떠나기만 했던 인구 소멸 위기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로 지역의 경제가 새로운 활력을 찾으면서 인구 4만 선의 회복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특히 장성광업소 폐광 대비 정부 주도의 조기 폐광지역 경제진흥계획 수립 용역과 광해 개항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용역에서 지역의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는 즉각적이고 파급 효과가 크고 실현이 가능한 내용들이 잘 담겨져야 함이 중요 과제다 할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태백시청 기획감사실 이문형 팀장이었습니다. 안익태 작곡의 애국가 1935년도쯤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죠. 부산 기장에는 조국 독립을 염원하며 1914년에 만들어 부른 애국의 노래가 있습니다. 네, 아쉽게도 가사만 남아있고 어떻게 불렀는지 음은 남아있지가 않았는데요. 최근 기장 군민들이 애국의 노래를 재탄생시켰습니다. 장보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익숙한 반주에 노랫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꿈을 깨세로 시작하는 이 노래는 애국가보다 20여 년 앞서 1914년 기장에서 만들어진 애국의 노래입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을 향한 열망이 담긴 이 가사는 원고지에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기장 시민대학 수강생들은 가사만 남아있던 애국의 노래에 음을 붙여 역사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악보까지 만들어서 가사를 다 여기 운율을 맞춰서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저한테도 애국의 힘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하는 감동을 받으면서 기장초등학교 교사였던 박우돌 선생이 쓴 애국의 노래는 당시 기장 최초의 여학교로 알려진 명정의숙에서 불렸습니다. 명정의숙의 교장이자 기장 광복회 총무로 알려진 박세현 독립운동가의 건국 훈장을 받기 위한 과정에서 1980년대에 첫 공개됐습니다. 공식적인 애국가가 나오기 전 각 지역에서 다양한 가사와 형식의 애국가가 있었지만 기장의 이 노래는 더욱 특별합니다. 1919년 기장 만세 사건에 참여한 명정의숙 여학생 40여 명의 얼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기장에서 항일운동에서는 정복을 받아서는 기마침 하는 데가 없었죠. 30년 앞서서 기장에서 독립운동했다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전국에 좀 파급돼서 기장 사람들이 과거에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런 노래로 기장에서 불렀다 하는 것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독립운동가 45명을 배출한 기장에 울려 퍼졌던 애국의 노래. 100년이 지난 지금 기장 군민의 목소리로 다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만나 도내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국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김 지사는 제2경춘국도 건설, 강원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 등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반영을 지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강원도민의 염원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출범에 맞춰 새롭게 선보일 캐릭터를 공개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새를 형상화한 캐릭터 홍홍이와 보보는 학생들이 꿈을 마음껏 펼치며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제작했다고 밝혔는데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기념해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카카오톡 채널을 구독하는 선착순 2만 5천여 명은 12일 홍홍이와 보보 이모티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속초 설악대교 인근에서 발생한 화재를 해경경찰관이 발견해 조기에 진화했습니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지난 6일 오전 7시 45분쯤 속초시 청호동 설악대교 인근 밭에서 불이 나자 속초 파출소에 근무 중이던 해경경찰관들이 119에 신고하고 신속히 진화했다고 밝혔습니다.